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자니 쑥스럽고 또 너무 길어질까봐 망설였지만 이렇게 사연으로라도 풀어내보려고 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지만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뼈저리게 공감했죠. 저는 고통 속에서 이겨내고 말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에서 무너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슴 깊이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발생하고 말았는지 세상이 야속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슬픔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일어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대로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자예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엄마와 새아빠, 의붓 언니로 이루어진 재혼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재혼가정도 흔하니까 엄청 남달라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저는 차별 없이 자랐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의붓 언니를 사랑으로 돌봐주셨고요. 새아빠 역시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엄마는 의붓 언니가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간식을 챙겨주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엄마, 저 밤샐 수도 있어요. 피곤하실 텐데 먼저 주무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우리 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느라 밤샌다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뭐 먹고 싶은 야식 있으면 말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엄마는 의붓 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붓 언니 역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효도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엄마는 저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의붓 언니는 사이가 돈독했죠. 새아빠도 저를 위해 소풍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저랑 의붓 언니가 엄마와 새아빠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았다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요. 처음엔 친아빠를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엔 엄마가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이 갈라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에게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아빠가 재혼한 여잔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뭘 또 쥐새끼처럼 주워 먹은 거야?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했지? 그렇게 먹을 것에 환장해서 어떡할래? 너만 보면 기분이 나빠. 무슨 애가 귀여운 맛은 없고 우울한 표정만 짓고 있는 건지 먹을 때 빼고 입 여는 꼴을 못 봤어. 새엄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렸는데도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무슨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뜨거운 물에 설거지했다가 쥐잡듯이 혼난 적도 있었죠. 저는 생일에도 미역국 한 그릇 먹을 수 없었어요. 새엄마가 제 손을 들이다면서 생일 챙길 자격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새엄마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실망은 없었어요. 애초에 기대할 만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같은 집에 우리 친아빠가 있음에도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게 서럽더라고요. 친아빠가 몰랐던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알면서 모른 척 하셨어요. 제가 회초리에 맞아서 새파래진 다리를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친아빠는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아빠의 무던한 반응에 제가 더 경악했어요.
그거 보여줘서 뭐 어쩌란 거야? 아빠 보고 또 이혼하라고? 아빠가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너도 그건 아닐 거잖아. 그냥 긴 바지 입어라. 가리면 숨겨지는 걸로 괜히 문제 일으킬 생각하지 마.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저한테 믿을 구석은 친아빠뿐이었는데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빠도 제 편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매일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느라 잠을 못 자요. 우리 딸, 무슨 일이야? 혼나기라도 한 거야? 일단 엄마가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 엄마는 저를 바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같이 살게 됐어요. 엄마는 당시 새아빠랑 연애 중이셨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건 너무 기뻤지만 새아빠가 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아빠는 오히려 저를 반가워해 주셨어요. 조금도 눈엣 가시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았죠. 괜히 내 눈치 볼 필요 없다. 어차피 나한테도 딸이 하나 있거든. 네가 언니라고 부르면 돼. 우리 딸이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울까 봐 걱정했는데 너같이 귀여운 동생이 생기니까 좋아할 거야. 새아빠는 푸근한 인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아빠와 새엄마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새아빠와 같이 살게 된 이후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새아빠가 말을 걸면 단답으로 자리를 피했고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여 눈을 피했습니다. 혹시 사소하게라도 잘못 보이면 혼쭐이 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새아빠가 저를 귀여워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머 주시려고 해도 도망다녔어요. 하지만 새아빠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학교에서 실신한 적이 있었는데요. 새아빠가 회사를 조퇴까지 하고 달려오셨어요. 우리 딸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건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 그래도 우리 막내 공주가 쓰러졌다니까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기분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말해라.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우리 막내 공주 기력 회복을 위해 사다 바칠 테니까. 저는 쑥스러워서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날 새아빠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제 온 가정 안에 적응해서 지내게 됐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수험생이 됐는데요. 새아빠는 제가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엄청 넉넉한 집도 아니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단 의붓 언니가 훨씬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 의붓 언니가 지원을 온전히 받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괜히 등록금 걱정하느라 대학을 포기하는 건 반대하고 싶구나.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힘써라. 우리 딸들 대학까진 보내주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니겠어?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져요. 하지만 저한테 쓰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모범생이니까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 돈은 엄마 아빠를 위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밥집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분위기라서 적응도 빨랐어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로 옮기지 않고 꾸준히 시간이 지나서도 일했답니다.
엄마랑 새아빠는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걱정이 크셨어요. 하지만 금방 능숙하게 다니는 걸 보고 안심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밥집에 제 또래의 단골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은근슬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점심때마다 혼자라도 방문해서 눈도장을 찍었어요. 밥집 사장님 부부도 눈치채실 정도였죠. 아무래도 영현이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영현이 너는 만나볼 생각 없어? 매일 일에 치여 살지 말고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해야지. 시집도 가야 할 거 아니야. 황금 같은 청춘인데 내가 다 아깝다. 저는 이런 호의를 받는 게 처음이라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밥집 사장님 부부가 대화를 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죠. 교제라는데 남자친구가 정말 다정하고 센스 있어서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결혼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젊은 날에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만족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에 밀어붙이더라고요.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한테 대시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밖에 안 보였고 남은 인생은 무조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줘. 내가 결혼까지 생각한 건 당신뿐이니까. 나는 당신과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괜찮겠어? 대학교도 안 나오고 밥집에서 일하는 여자일 뿐이잖아.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스러워. 그런 걱정을 왜 벌써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밥집에 매일 출석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끈기 있게 당신 곁을 지켜줄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노력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인사시켰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반겨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미묘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엄마 딸이니까 기민하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달가워하지 않았던 건진 남자친구를 집에 보내고 나서 밝혀졌어요. 결혼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혹시 가불이 될 수 있는 관계라면 조심하는 게 현명해. 우리가 맞선 보고 결혼하는 사이도 아니고 충분히 연애하고 결혼하겠다는 건데 왜요? 제가 가방끈 짧고 밥집에서 일하고 있는 건 그 사람도 다 알아요. 조건이 다르더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연애 중이라서 한창 좋을 때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한 걸지도 몰라.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 나중에 크게 부딪힐 수도 있거든. 저는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도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저는 새아빠가 엄마를 설득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새아빠도 엄마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새아빠의 친딸이더라도 반대하실지 궁금했죠. 당시에 의붓 언니가 사내 연애로 비슷한 처지의 애인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새아빠가 혹시 제가 더 잘 살게 될까봐 태클 거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왜 일부러 반대를 하겠어?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다. 그냥 우리 막내딸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라는 거야. 괜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새아빠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셨지만 저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먹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엄마와 새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사실 예비시댁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의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는 걸 썩 반기지는 않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워낙 저뿐이라면서 강경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양가 모두 충분히 생각을 바꾸실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의논해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괜히 뭣도 없는 주제에 사치 부린다고 할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제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더라도 친정에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였다면 기댈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적적할까봐 걱정스럽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우리가 단란한 가정 꾸려가는 모습 보시면 모두 좋게 봐주실 거야. 아무리 사이가 멀어져도 다시 끈끈해지는 게 가족이니까. 그나마 남편이 굳건하게 저를 아껴줘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점수라도 좀 따보겠다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왔죠. 시댁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으면 빗자루 들고 전부 쓸었고요. 김장철에는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만들면 옆에서 재료를 준비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신문을 찾으실까봐 미리 갖다 두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제가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지인이 시댁에 방문하셔도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아가씨는 누구야? 살림 도와줄 사람 부르기라도 한 거야? 아주 그냥 인사도 싹싹하고 좋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도와주러 온 거야.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자주 만날 사이도 아닌데 누군지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저는 분명 이 집의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도 며느리라는 사실 자체를 숨긴다는 건 저를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였죠. 뼈아프게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체면 깎인 것처럼 구셨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깨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당연하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데 거절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는 제가 먼저 시댁에 가서 도움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뿔이 나서 전화하셨거든요. 며느리라는 게 지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버릇없이 굴고 그냥 가버렸더라. 어차피 나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거절했어. 이러니 내가 예쁘게 볼 수 있을 리가 있냐? 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사람 며느리 취급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미 살림까지 합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파출부로 고용된 것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집안일 시키셨다니까 좀 그렇네요.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나무라셨는데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투정 부리지 않고 지냈어요. 뭘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오순도순 서로 아껴주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퇴근길에 마중 나가서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죠. 같이 장 보러 가는 일상조차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하루 종일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무릎 베개를 해주면서 저를 사랑해줬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따스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가는데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난임 클리닉을 예약해야겠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임신이 안 되는 건 뭔가 분명한 원인이 따로 있을 것 같아. 나이는 계속 먹고 있는데 애가 들어설 기미는 안 보이니까 너무 불안해. 무슨 난임 클리닉이야. 난 당신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괜히 조급해하지 마. 운명이라면 알아서 찾아와 주겠지. 우리 건강엔 문제 없을 거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남편은 저를 섬세하게 달래줬습니다. 당연히 감동받았죠. 하지만 우리 부부가 애초에 아이 없이 살자고 약속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가 의아하기도 했어요. 애초에 대화 주제로도 회피하길래 뭔가 생각이 단단히 바뀐 건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공무원 동료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랑도 무척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뜻밖의 질문을 건네더라고요. 건호 씨 정관수술하고 어땠어요? 우리는 이미 3남매를 낳아서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이도 정관수술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후기 들을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저는 아예 처음 듣는 이야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그대로 티를 낼 순 없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부인이 본인 배우자를 통해 우리 남편의 정관 수술을 알게 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 상황까지 들으니까 더 이상 부인의 오해가 아니라 저만 몰랐을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속은 뒤집어졌어요. 저한테 의논도 없이 중대한 수술을 받고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정관 수술했다며 어떻게 나한테는 감쪽같이 비밀로 할 수 있어? 당신 동료도 알고 있던 비밀을 나만 모르는 게 말이 돼? 정작 당신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임신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자연 임신이 안 되고 있길래 자책할까봐 묻은 거야. 내가 당신 생각해서 고민하고 결정한 건데 그렇게 화부터 낼 일이라고 생각해? 나야말로 당신한테 실망스럽다. 내 깊은 뜻은 몰라주고 내가 당신 부담 덜어준 거잖아. 진짜 나를 걱정해서 결정한 거라면 당신이 먼저 말해줬어야지. 내가 남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비밀로 하려고 한 거야? 당신한테 신뢰가 깨졌어. 적어도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무슨 잘못이 있냐는 듯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제가 힘들어할까봐 고민했던 거라면 같이 난임 클리닉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든지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해놓고 뻔뻔하게 구는 거죠? 저랑 남편은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냉전을 벌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사이가 된 거죠. 퇴근하면 항상 서로 껴안아주는 사이였는데 더 이상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전쟁 같은 나날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제 앞에서만 말을 아꼈나 봐요. 시댁에서 불같은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 네 생각해서 결정했던 건데 왜 속 좁게 구박하는 거냐? 그렇게 못마땅하면 이혼이라도 하든가. 누가 보면 이미 찾아온 애를 흘려보내기라도 한 줄 알겠다. 너무 예민하고 과하게 반응하지 마라. 제가 예민하고 과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 몰래 정관수술하고 숨기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인지. 당차게 받아쳤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친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거였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실패해서 돌아가게 되면 그것 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같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도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막판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일찍 떠나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 때문에 졸음운전한 거라고 탓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푹 쉬지 못하고 눈칫밥 먹게 만들어서 졸음운전한 거다. 우리 아들 명재촉한 건 전부 너라고. 겨우 정관수술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너 내가 용서 못한다. 제 눈칫밥 먹는다고 하기엔 당당하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던 사람이던데요? 저도 속상하니까 괜히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 사람 가는 마지막 길 잘 보내주는 게 먼저잖아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은 저랑 냉전 중일 때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지냈거든요. 하지만 자식 앞세운 부모가 멀쩡할 리 없기는 하잖아요. 저는 시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 집에서 나가라. 설마 이제 와서 다시 내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징징거릴 건 아니지? 각자 인생 살자. 네가 새로운 남자 만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시부모님은 이날만 기다린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죽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놈이 저랑 슬슬 이혼하려고 그랬는진 몰라도 재산 분할될까봐 걱정해서 지 명의 집이나 재산을 시부모님 것으로 돌려놨더라고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남편의 허무한 죽음이 슬펐는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당장 짐을 둘 곳도 없으니까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거였죠. 진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차마 친정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나마 저는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밥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아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밥집 사장님 부부는 본인들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너를 우리가 다 아는데 나쁘게 살았을 리도 없고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고생해서 볼이 푹 패인 것 좀 봐라. 진짜 갈 곳 없어서 막막했는데 사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제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네 편이지 뭐. 그나저나 일이라도 있으면 당장 시켜주고 싶은데 우리도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말이야. 네가 밥 벌어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긴 한데. 밥집 사장님 부부는 제가 부탁드리기도 전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밥집 사정도 직원을 여럿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대신 밥집 앞에서 제가 노점상을 해도 따로 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밥집 안에 있는 골방에서 제가 묵을 수 있게 해주셨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집 사장님 부부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되기도 하지만 잘 해내볼게요. 편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을 거야. 그렇지만 영현이 네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을지 뻔히 다 보인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이야. 앞으로 힘내봐라. 확실히 처음 하는 거라 어려웠습니다. 분명 배운 레시피대로 임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반죽 비율이 어설퍼서 태우기도 많이 태웠어요. 게다가 늘어붙어 있을 때는 떼어내느라 한창 고생했죠. 뻔히 손님이 보는 앞에서 터뜨렸을 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파는 붕어빵보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붕어빵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노하우도 생기고 나아지더라고요. 진상 손님들도 적지 않았지만 요즘 붕어빵 파는 곳 발견하기 힘들다면서 나름의 단골들이 붙기도 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찾아오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가 있었는데요. 생초짜 시절부터 고마운 손님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붕어빵이 좀 탔네요.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다시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붕어빵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서투르네요. 저는 살짝 탄 것도 좋아해요. 원래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기 탄 붕어빵 전부 가져갈게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제 취향 붕어빵들만 남아있었나 봐요.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단골이 생기니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붕어빵을 사러 오면 반갑고 내적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서비스를 쥐어주게 됐죠. 말끔한 단골 손님은 항상 괜찮다면서 거절했지만 저도 한 고집하기 때문에 억지로 더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나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월세방이라도 얻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짐을 찾기 위해 내쫓긴 집을 찾아갔죠. 제가 쫓겨나면서 시부모님이 거주할 거라고 했으니까 설마 짐까지 전부 버렸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는데요. 제 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꼬맹이를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꼬맹이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니까 시부모님도 얼굴이 싹 굳어버렸죠. 어머님, 누가 왔나요? 아까 배달시킨 건 아직 안 왔죠? 어머나! 심지어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놀라면서 꼬맹이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형제가 있다면 어색하지 않을 그림이겠지만 외동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본인들조차 당혹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역정내기 시작하더군요. 내 손주랑 며느리다. 왜? 네가 자연 임신으로 애를 못 가지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 왜 다 끝날 사이에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진짜 핏줄 하나 없이 살 줄 알았어? 지금 어디서 큰 소리 내시는 거예요? 핑계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불륜으로 손주봤단 소리잖아요. 그 자식은 저를 위하는 척 해두고 막상 지 새끼 생겼으니까 정관수술해버린 거고요. 진짜 어떻게 집안이 다 낯짝이 두꺼울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여전히 무례한 시부모님에게 맞받아쳤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삿대질하면서도 이웃이 들을까봐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배추잎 몇 장 쥐어주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발로 차면서 당장 문 열고 나오라고 난리를 피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 꼬맹이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제 뜻대로 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제 인생에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터덜터덜 붕어빵 장사하러 돌아오는 길에
길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제야 남편과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쁜 놈이 그래서 정관수술을 한 거였어. 바깥에서 아이 봤는데 나까지 임신할까봐 몰래 묶은 거잖아. 가증스러운 새끼. 불륜 저질러 놓고 저한테 위자료 주기 싫으니까 제 입에서 먼저 이혼이 나오도록 유도한 거겠죠. 배신감이 심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침 말끔한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손 시려우시죠? 저도 찬바람 부니까 바로 붕어빵 생각나서 왔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을 뿐인데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사하다가 실수해도 이해해주던 단골이어서 그랬나 봐요. 마음이 놓였던 거죠. 저는 애써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말끔한 단골 손님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오기 전에 진상이라도 다녀갔나요? 제가 남은 붕어빵 다 살게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건네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말끔한 단골 손님한테 사정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꾹꾹 눌러서 참아왔던 게 터진 것 같았죠. 말끔한 단골 손님은 괜한 위로를 하기보다 한참을 말없이 들어줬습니다. 속 시원하게 가감없이 털어놓으니까 응어리가 줄어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전부 끝나고 정리하려다 보니 말끔한 단골 손님이 지갑을 놓고 갔더라고요. 매일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줬으니까 기억해낼 수 있었죠. 그래도 제 차 주인을 확인해야 하는 거니까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이 하나 나왔는데 말끔한 단골 손님 것이 맞았어요. 저는 명함을 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쓰시라고 일부러 두고 왔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지세요. 그동안 맛있는 붕어빵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 보답은 충분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불쌍한 취급을 받기는 싫었습니다.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적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음 써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자리 잘 잡아서 장사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괜히 동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내일 꼭 와서 지갑 가져갈게요. 저를 위하신다면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랑이 아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도로 가져가라고 요구하니까 알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가 궁색해 보이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갑을 그대로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끔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의붓 언니였죠.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붓 언니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저랑 눈 마주치고 싶어 했죠. 영현아,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그동안 네가 우리 가족들을 부담스러워한 거 알아서 직접적으로 연락하진 않았지만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는 평생 우리 집 막내잖아.
의붓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랑 새아빠 모두 저를 걱정하고 있으니 그간의 오해를 이제는 모두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의 남자를 만나는 걸 배 아파해서 반대했던 게 아니고 기우는 조건에서 상처 입을까 봐 걱정하셨대요. 그리고 말끔한 단골 손님은 의붓 언니가 결혼한 형부였습니다. 원래 의붓 언니랑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사업에 뛰어들어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 초까지는 친정 식구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 깨달을 수 있었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도대체 뭘 걱정하셔서 제 결혼을 흔쾌히 승낙할 수 없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나도 다들 뭘 걱정했던 건지 알아.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건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야. 지금으로선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니까. 의붓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의붓 언니의 품에 깊이 안겼죠. 의붓 언니는 형부를 통해 어느 순간 제가 남편을 잃었다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쫓겨나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것까지 알았죠. 제가 의붓 언니 결혼식에 간 건 아니지만 의붓 언니가 소중하게 간직한 가족 사진을 통해 형부가 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제가 장사하는 곳이 형부 사무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붓 언니는 형부에게 부탁해서 제 장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여보, 영현이가 겉으론 씩씩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애야. 장사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올 텐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당신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사줘. 알겠어. 그래도 처제가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 같더라고. 항상 붕어빵 사러 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줘. 내가 아니어도 처제한테 단골이 여러 생기는 분위기야. 당신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의붓 언니는 형부를 통해 도와주면서도 제가 힘들면 친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제가 기댈 생각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기특해하면서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시리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어요. 저를 여전히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셨어요. 그리고 새아빠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죠. 어느새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보는데 저도 오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야. 세월이 야속하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풀어봐라. 그동안 네 언니가 대충 들려주긴 했는데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애탔는지 모른다. 다시는 우리 곁에서 떨어질 생각하지 마라. 너는 영원히 내 딸이야. 우리도 널 생각하면 한없이 그리웠는데 친정 없이 사느라 얼마나 고달팠겠어. 네 방도 여전히 시집가기 전 그대로니까 푹 쉬어라. 저는 오느라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의붓 언니는 그동안 엄마와 새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만 뭉뚱그려 전해드렸다는데요. 제가 모든 근황을 털어놓았더니 온 친정 식구들이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의붓 언니도 제 남편이 불륜으로 애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난 건 몰랐으니까요. 형부가 차마 그런 사연을 전할 수는 없어서 직접 의붓 언니를 데리고 제가 장사하는 곳에 데려온 거였나 봐요.
본인들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걸 뻔히 알면서 며느리만 바보 만들고 내쫓았다는 거야? 절대로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지금이라도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의붓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부의 도움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됐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도움받아서 변호사를 고용했으니 상간녀랑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하기로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소송 걸리니까 불쌍한 척 호소하더라고요. 아유, 우리야 그렇다 쳐도 혼외자로 태어나서 아빠랑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한부모 가정된 손주는 불쌍하지도 않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챙겨줘야 할 것도 많을 텐데 유류분 가져가려고 하고 위자료를 모두한테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 제발 다시 생각해줘라. 그래서 저는 애한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이 사단을 낸 어른들이 각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챙겨줘야 할 게 많으면 일을 나가세요. 열심히 벌어두시고 유산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혼외자로 태어난 손주가 안타까우면 제가 아니라 상간녀한테 따지세요. 저는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을 치더라고요. 저는 친정 식구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아침에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밥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그리고 새아빠는 동네 뒷산에 산책 나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저보다 새아빠 체력이 더 좋은데요. 제가 힘들어하면 장난스럽게 업어주시겠다고 하세요. 물론 저는 업히는 신용만 하죠. 주말엔 의붓언니랑 어릴 때 자주 다녔던 추억의 장소를 탐방합니다. 시장 끝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은 형부가 차를 몰고 바닷가 드라이브도 데려가줘요. 친정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지나간 상처는 깨끗이 나은 기분이 들어요. 역시 막내가 돌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네. 이젠 우리 막내 누가 데려간다고 하면 눈물바다 만들어서 막아야겠어.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 이제 누가 데려간다는 말도 안 할 거려? 제가 집에서 막내니까 잊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부록이 넘었다고요. 어디 가면 아줌마 소리밖에 안 들어요. 저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족들 뿐이에요.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한바탕 농담을 주고받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붕어빵 장사를 접었어요.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당장 돈이 궁한 건 아니지만 일은 계속하려고 했는데요. 친정 식구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지낸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겉으론 티가 안 나도 네가 죽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몸도 힘들었을 거야. 너는 아직 푹 쉬기만 하면 되니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셔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날은 제 방에서 엄마랑 같이 잤어요. 그리고 붕어빵 장사를 접으면서 밥집 사장님 부부에게도 충분한 감사를 전했답니다. 엄마랑 의붓언니까지 따라와서 인사드렸어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돈 벌겠다고 뛰어들었을 때부터 이혼하고 헤맬 때까지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사장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를 뭘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현이가 착실한 애였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죠. 우리 가게에서 일하며 거쳐간 직원들이 꽤 많은데 영현이 같은 애가 또 없었어요. 우리 덕분이 아니고 영현이가 베푼 만큼 돌아온 겁니다. 따님 잘 키우셨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친정 식구들과 밥집 사장님 부부를 생각하면 저도 사랑 많이 받고 살았더라고요.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들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위자료랑 유류분 소송도 예상했던 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놓칠 뻔했던 몫을 차곡차곡 돌려받았고 저한테 상처낸 값을 받아낸 거죠. 변호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대방 측 대응이 허술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전 시부모님은 끝까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저한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너한테 돈 너무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애엄마가 생활비 벌어야 해서 일자리 구하고 있다. 안타깝지도 않아? 애가 없어서 모성애가 공감되지 않는 거니?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손주가 엄마 언제 집에 오냐고 오는데 할 말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 그 여자는 불륜 저지르고 애 낳으면서 이렇게 될 줄은 예상 못한 거래요? 애는 안타깝네요. 엄마 잘못 만나서 그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아야 할 몫을 받은 것뿐이니까 괜한 소리 마세요. 그럴수록 한 방 제대로 날린 것 같아서 제 속만 후련하니까요. 저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불륜 저지르라고 종용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유부남이랑 만났으면서 출산까지 결심한 건 전부 상간녀 결정이잖아요. 저는 전 시부모님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저는 당장 돈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랑 새아빠 모시고 여행 다녀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의붓언니랑 저 키워주시느라 재혼하신 다음에 해외여행 한번 못 가셨거든요. 엄마랑 새아빠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기대하시는 게 전해져요. 나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어. 이번 여행 완전 잘해드릴 거야. 비행기 1등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숙소만큼은 제대로 잡자. 우리 엄마 뷰 좋은 방 좋아하시잖아. 분명 이런 곳이 다 있냐고 기뻐하실 거야. 좋아. 아빠도 서운해하시면 안 되니까 조식 잘 챙겨주는 곳으로 예약해야 돼. 해산물 뷔페에 있는 곳이면 더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완전 제대로 다녀오실 수 있게 신경 쓰자. 저랑 의붓언니랑 의지를 다지고 있으면 형부가 현실적인 계획이 맞는지 충고해줘요. 셋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데 너무 재미있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야 했던 공백이 있어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으로 점철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쑥스럽지만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요즘 형부 덕분에 만학도로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대학이란 곳은 꿈도 못 꿀 것 같았는데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빴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보내고 싶더라고요. 공부하겠답시고 이 나이에 책상 앞에 앉아있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해요. 처제 생각만큼 어렵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요즘은 나이 먹고도 배움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만학도가 적지 않은 편이라 적응하기도 나쁘지 않을 거야. 처젠 괜히 젊은 학생들 눈치 보지 말고 다니면 돼. 언니가 신랑 잘 만난 덕분에 제 가방끈도 길어지는 날이 오네요. 형부 너무 고마워요. 어렵더라도 멋지게 도전해볼게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생기면 질문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처제. 내가 대답 못해줄까봐 걱정스럽긴 한데 동영상 강의를 뒤져서라도 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저는 이제 누구한테 밀려나는 세상이 아니라 저를 끌어안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위축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동안 상처도 많았지만 그 상처들이 결국 저를 여기 데려온 거라고 믿거든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의미가 되었다면 더 바랄 게 없고요.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